안녕하십니까? 코인영 대표원장 손원상입니다. 최근 코 수술이 늘면서 구축코 발생으로 인한 재수술 또한 늘고 있습니다. 수술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지만 간혹 과한 욕심으로 조직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콧대를 높였거나 수술 시 사용한 인공 보형물이 문제가 되어서 부작용인 구축코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구축코가 되는 원인과 그 교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축코는 코 수술 후에 반복적인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코의 조직이 단단해지고 수축하는 현상으로서 쉽게 말해 피부 조직이 당겨지면서 코끝이 마치 돼지코 모양처럼 들떠 변형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보면 콧구멍이 많이 보이게 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자가 조직만 사용하는 수술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고요. 실리콘과 같은 인공적인 보형물이 인체 내에서 잘 맞지 않는 경우 반복적인 염증, 피부 자극 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방치하면 구축코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상으로는 정면에서 보면 콧구멍이 훤하게 보일 정도로 들리게 되는 코 모양이 변하게 되고요. 코가 좀 짧아지면서 또 미간이 높아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 보형물의 휘어짐이나 움직임 등도 나타날 수 있겠고 통증이나 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축코를 방지하기 위해서 코 수술 후에 미간이 많이 부어오르는 경우, 코끝에 뾰루지가 자주 생기는 경우, 코끝이 붓고 빨갛게 변한 경우 등에는 염증이 생긴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축코는 재수술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구축코의 교정 수술은 보통 1차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이 지난 시점이 재수술에 적합한 시기라고 보는데 염증이나 구축이 심해 피부 손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구축코를 바로 잡고자 할 때는 우선 코 내부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3D 시트를 활용하여서 내부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그에 맞춰서 교정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1차 수술, 이전 수술에서 적용한 보형물의 종류와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콧뼈와 비중격 연골의 휘어짐 등도 체크함으로써 구조적인 문제까지 바로 잡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구축코를 재수술할 때는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 늑연골과 같은 자가연골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가연골 코 수술은 자신의 조직을 적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의 가능성이 낮으며 콧대와 코끝 등의 라인을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귀연골은 코끝에, 비중격 연골은 콧대와 코끝에 기둥을 세우고 구축이 매우 심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늑연골을 통해서 충분한 양의 자가 조직을 확보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축코를 재수술할 때는 우선 이전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보형물을 전부 제거하고 흉터와 염증 조직도 최대한 제거해 주는 과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최초의 코 수술보다 난이도가 더욱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꼭 코 재수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이 수술 전 상담부터 수술 후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쉽게 원하는 만큼 상세하게 알려주는 코인영TV의 손원상 원장이었습니다.